오늘 남북대화 뭐 이런 얘기 굉장히 터트리고 부풀려서 뭐 방송에서 난리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 뭔가 중요한 일들이 이 뒷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대화 말고도 무슨 이상한 일을 꾸미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화제를 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좌빨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남북대화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헤헤호호 하면서 남북대화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뭔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이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은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 분권 개헌도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님 그 인권 문제로 그 유엔에서도 조사 들어오고 있죠. 또 6월 지방선거 문제도 있죠. 한적인 백신 500명분 이것도 지금 뜨거운 감자죠. 거기다 김대중 노무현 특활비 문제 이것도 불 옮겨 붙을까봐 엉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태극기 집회 후원자들 계좌 조사한 거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것들을 지금 싹 덮으려고 하는 게 남북대화 이거 막 풍선 터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 애국 전사들은 반대로 위의 문제들을 계속 대국민 홍보 활동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제가 얘네들이 남북대화 이거 풍선 터트리면서 물밑에서 뭐 이상한 짓 하느냐 그거 제가 잡아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신문에서 뭔가 이상하고 야릇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 1987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1987 그 예고편을 2주 전에 무슨 외국 영화 보다가 1987 예고편을 봤는데 저는 그 예고편 보는 순간에 또 거짓 선동영화 하나 만들었구나라고 그냥 결정을 내렸어요. 왜? 저는 1987년에 그 당시 직장인이었고 그 당시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런 영화 안 봐도 1987년 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영화를 보셨던 분이든 안 보셨던 분이든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요, 문재인과 홍준표 한국당이 얘네들이 스캔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 전에 국회 청문회인가요? 고영태 군과 박영선 양의 그 야릇한 눈빛 아시죠, 여러분? 허준 선생님 아시죠? 그 야릇한 눈빛. 저는 잘 모릅니다. 여자 관계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예. 말씀하세요. 그때 아주 그 고영태 군에 대한 박영선 양의 그 질문하는 태도, 또 답변하는 태도들 보면은, 그 눈빛 그거 아주 줄줄 흘러요. 줄줄. 그것만 양쪽에 잡아가지고 사진을 올린 게 많았죠. 예, 아주 줄줄 흘렀습니다. 뭐가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 영화 1987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좌파 정권과 홍준표 한국당 간에 아주 뭔가 줄줄 흘러요. 야릇한 게.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1987년에 대한 영화 평론을 문재인도 했고 한국당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 평론하는 그 내용을 잘 워딩을 읽어보면 말이죠. 무슨 연애 편지 같아요. 그리고 비밀 암호문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뭔가 끈적끈적하고 줄줄 흐르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흥미진진하시죠?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과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은 하나다. 지방 분권 개헌 찬성을 같이 하자. 이 내용인데 아주 주고받는 말이 걸작입니다. 자, 1987년 영화에 대해서 문재인이 영화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을 보여준 영화다. 아, 독재 권력이었다. 전두환이 독재 권력이었다. 사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 한 7개월 경험하니까요. 그 비교해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독재 아니었어요. 양반이에요. 이 문재인, 임종석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1987년도에 저도 그 당시 광화문 시위에 갔습니다. 6월 항쟁 때. 그때 그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태극기 걸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요. 그리고 6월 항쟁 때도 데모할 때 태극기 들고 애국가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 저도 후원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후원 계좌 조사받은 적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 태극기 집회하던 사람들 1987년에 후원자 계좌 조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태극기 집회 참석한 2만 명에 대한 후원금 계좌 조사했죠. 이거 누가 더 나쁩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면은 문재인이는 그럼 뭡니까? 예? 이 사람들 말을 아주 거짓말을 그냥 갖다 바치죠. 자, 저는요, 촛불 후원금 계좌들도 모두 홀라당, 발라당 다 까라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특활비도 홀라당, 발라당 막 디비까 보자 이겁니다. 전두환은 정말 양반 정권, 신사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 보십시오. 개인정보 사찰하죠. 마치 경찰이 무슨 비밀 경찰 독재의 하수인 같죠. 거짓말 조작 언론 노조 독재하죠. 국회 독재하죠. 검찰 독재하죠. 판사 독재하죠. 촛불 독재하죠. 묵시적 청탁으로 불법 감금 유죄 때리죠. 불법 증거 조작하죠. 탄저균 백신 500명만 쳐맞죠. 노무현 때는 노무현 말 한마디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무현 때문에 그냥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때는 변창훈 변호사 조사받다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백남기 물대포 맞고 쓰러졌다는데 안화골절 생겼다 그랬죠. 그때 빨간 우비가 백남기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가격한 게 그게 안화골절 원인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다 기획 조작 살해 아닙니까?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 자살했을 때 그거 크게 이슈화 하려다가 그 분신 자살한 사진이 티베트 승려 자살 사진을 합성한 걸로 들통이 났죠. 304명 세월호 사망자 전날에 김상곤이가 인지했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이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 보세요.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생겼었나요? 전두환 정권 때 박종철이가 물고문 받다 죽은 거 그거 가지고 영화 만들고 선동하는데 사실상 박종철이는 이 좌파들처럼 기획 살인 당한 게 아니죠. 업무상 과실이었죠. 전두환이가 박종철 때문에 독재자라면은 지금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임종석 이 좌파 정권은 뭡니까? 이거는 악귀, 사탄, 마귀 이 세상에 온갖 최악의 칭호는 다 붙여줘야 됩니다. 얘네들은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상곤과 304명의 세월호 사망자를 전날 인지하고도 구출하지 않았던 김상곤과 박종철이 고문치사 당하게 했던 당시의 전두환 대통령 둘 중에 누가 더 마귀 같고 누가 더 살인자 같습니까,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답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좌파 정당 문재인 이중대당인 한국당 김성태가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획 주동자였죠. 3년 동안. 이 김성태가 영화 1987에 대한 영화평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올렸냐면 문재인이가 아까 뭐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화답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딩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 분권 개헌은 절대로 문재인 개헌으로 독점해선 안 된다. 독점해선 안 된다.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6월 항쟁 정신 계승하는 것이다. 자, 영화 얘기를 하면서 왜 개헌 얘기를 할까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연애 편지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제가 비판 들어갑니다. 지방 분권 개헌, 문재인 개헌으로 독점해선 안 된다라는 한국당 김성태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한국당도 개헌에 지분을 달라. 개헌에 동참할 테니까 떡고물도 한국당에 나눠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방 분권 개헌 찬성한다. 대신에 뭐 좀 생기는 것 좀 줘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김성태가 한 말이 있죠.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 개헌? 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국민이 세 종류입니다. 인공기 국민, 이명박 국민,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 태극기 세력 국민. 김성태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고 이 국민 개헌은 누구일까요? 김성태가 말하는 건 이거겠죠. 이명박, 홍준표를 위한 지방 분권 개헌 찬성하겠다. 그리고 6월 항쟁 정신 계승하자라고 김성태가 했는데요. 1987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극기 들고 시위했습니다. 1987년 6월에는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촛불 태극기와 애국가 무시하고 있죠. 태극기와 애국가를 무시하는 촛불당 문재인 좌파 정권과 횃불당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은 6월 항쟁 정신 없습니다. 6월 항쟁 정신은 그 당시에 태극기를 들었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 대한민국 수호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애국당뿐이 없습니다. 자, 김성태가 한마디 하니까 한국당의 대변인, 좌파 정당 문재인의 이중대당 횃불당의 대변인 장머시기 대변인이 또 얘도 영화 평론을 했습니다. 아주 한국당에서 연애 편지를 2개나 보내요. 이 장 대변인의 내용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이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 우리와 남이 어디 있고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나요? 요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와 남이 어디 있고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나요? 민주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저희들이 배출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말에 비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남이 어디 있고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냐. 자, 이 말 정답 나왔죠? 제가 늘 주장하던 거. 문재인 좌파 정권과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은 우덜은 하나란 게 이거 선언한 거 아닙니까? 우덜은 한국당, 우덜은 지방 분권 개헌 찬성 한단께
그리고 민주화는 좌경화다. 이거 인정한단께.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은 좌파 정권의 같은 조상이다. 라는 거 인정한단께. 이것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장 대변인이. 친중, 종북, 반미,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한국당, 문재인의 좌파 정권 이 두 개가 다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제가 조금 더 1987년 시위와 2016년도에 있었던 촛불과 다른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87년에는 태극기를 들었고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했습니다. 박종철 사망으로 시민들이 데모에 나섰던 것은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보장해달라는 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어떻습니까? 태극기, 애국가 무시하죠. 개인의 자유를 삭제하죠. 시장 경제 삭제하죠. 개인 재산 박탈해서 토지 국유화하겠다고 했죠. 공산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촛불 정신이 어떻게 해서 1987년과 같습니까? 1987년 데모에 태극기 들고 애국가 불렀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016년에 촛불을 들게 됐다는 것은 역적입니다. 배신입니다. 변절인 것입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주의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논일게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돼지새끼,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 촛불 따라다니면 친중, 종북, 매국노 짓하며 돌아다닐 것이고 이명박, 홍준표, 한국당 횃불 따라다니면 지방 분권 개헌 찬성하고 대한민국 공산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애국 전사들과 함께 태극기 따라다니면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꽃밭을 함께 논일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지방 분권 개헌 분쇄시키고 문재인 임종석 좌파 정권 퇴진에 애국 전사 여러분들 결사투쟁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리하게 논평을 하는 분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주신 논평하는 분 토크를 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맹쾌한 어떤 속이 시원하게 하는 말씀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좀 시원하셨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KBS, MBC, SBS 종편에 나와 있는 패널 다 노는 거 다 합쳐도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허준센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기 드셨어요? 아니요. 예,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알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기 드셨다고 지금 퇴근해서 보니까 예. 감기 드셨다고 저 채팅창에 나오네요. 제가요? 근데 내가 저기 퇴근하고 예. 좀 아는 애들하고 좀 싸우고 들었는데 국정원 특활비 때문에 예. 아주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엎고 들어왔어요. 그러셨구나. 식사 자리에서. 예. 근데 이거 제목을 보니까 남북대학 북해관석 위한 북폭 지역인데 문재인이는 이제 중국도 못 갈 거예요. 의도 터지고 다녀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실력이 없으니까 그 특활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예, 드리려고 그래요. 하십시오. 여보세요? 예, 하십시오. 예. 그 특활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박 대통령도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유영하 변호사 부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법조계 분위기는 제 주변에도